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나 영화 산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정답은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의 규모는 약 270조 원, 영화 산업 117조 원, 음반 산업 32조 원에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인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만큼 각종 게임 회사들은 히트작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밤샘 작업을 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은 각각 다르지만 어떤 게임을 하던 간에 이제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코드인데요. 심지어 요즘은 게임하는 사람들만 쓰는 프로그램에서 조별과제 같은 비대면 모임이나 커뮤니티 용도로도 쓰이는 필수템이 되었죠. 현재 디스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만 4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은 숫자이며 한때 폭발적인 가입자로 화제가 되었던 화상회의 앱인 줌의 3억 유저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은 음성 채팅 메신저의 대장 디스코드 이야기입니다. 디스코드의 시작은 창립자 제이슨 시트론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이슨 시트론은 198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IT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컴퓨터 산업이 훨씬 커질 거라 생각하고 당시 일반인 가정에서는 너무 비싸 들이기 힘든 PC를 사서 공부할 정도였죠. 제이슨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컴퓨터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게임을 즐겨하던 그는 커가면서 아예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는데요. 중학생이 되면서 제이슨은 PC와 더욱 친해져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컴퓨터를 고쳐주면서 수입을 올릴 정도가 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아예 기업의 코드를 짜주는 프리랜서로 일할 정도가 되는데요. 졸업 후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던 그는 혼자서 하는 게임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게임이 더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오픈페인트라는 소셜게임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제작합니다. 오픈페인트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게임에서 작동하는 추가 프로그램인데요. 오픈페인트를 설치한 친구들끼리는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같이 하자고 초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스코어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한 이 앱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제이슨은 이 플랫폼을 그리라는 회사에 1200억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리에서 해당 플랫폼을 관리하는 중책이 됐죠. 하지만 얼마 안가 그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자 회사를 나와 새로운 게임 회사를 차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와 비슷한 방식의 게임을 제작합니다. 게임 이름은 페이지 포에버. 이 게임은 영원히 망해버리죠. 그래도 제이슨은 망한 게임에서도 잘 됐던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 속에서 음성이나 텍스트로 대화하던 부분에 좋은 평가를 보냈는데요. 제이슨은 이 기능을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 음성 채팅 메신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카이프나 팀스피커와 같은 앱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메신저들은 게임과 호환되지도 않았고 음성 전달 시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초를 다투는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어려웠죠. 열정적인 게임 플레이어이기도 한 제이슨은 자신이 직접 게이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스코드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제이슨과 팀원들은 가장 좋은 음질과 가장 빠른 음성 전송 시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 디스코드를 개발하고 이렇게 탄생한 디스코드는 별다른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게임에 미치면 한 끗을 위해 몇백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미세한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수백만 원을 쓰고 게임 속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도 주저없이 돈을 쓰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돈을 써도 메신저의 성능을 높일 수 없었는데 디스코드가 등장하면서 게이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디스코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음성 품질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편한 연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카이프 같은 음성 채팅 앱은 특정 사용자에게 직접 통화 버튼을 눌러 연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스코드는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음성 채팅방의 주소만 알면 같이 게임할 사람이 방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귀찮게 친구 추가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야 하는 방식을 없앤 겁니다. 소위 아지트 같은 느낌을 주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디스코드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런칭 이후 디스코드는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거액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먼저 워너미디어에서 250억 원, 이후에는 텐센트에서 1800억을 디스코드에 투자합니다. 그 덕에 제이슨은 더욱 개발에 집중하고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친구들에게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는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팅이나 회의 시에도 자신의 화면을 함께 볼 수 있어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모임에서 디스코드를 채택하게 되었죠.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으로 모이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교 과제나 동아리 모임, 심지어는 과외를 디스코드로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카톡하자라는 말처럼 디코하자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이 무거워지지 않고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췄죠. 이렇게 4억 명의 유저를 모은 디스코드의 연매출은 1600억 원에 달합니다. 디스코드의 매출은 주로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나옵니다. 월에 일정 금액을 내면 더 확장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필을 이쁘게 만들고
만들고 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송출하거나 특별한 아바타와 이모티콘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무료로 디스코드를 시작하지만 디스코드에서도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 구독 서비스의 지갑을 열게 된다고 하네요. 현재 디스코드는 월 $5, $10 구독료 모델이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거들은 디스코드를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